2021년 한 해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 27%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도 21% 이상의 상승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전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 과거 70년 평균을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2년 차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다. 그런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는 시장의 상승률이 극히 미미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올해 1분기 상승, 2분기 하락, 다시 3분기 회복 등의 보합 수준의 흐름이 재현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2분기가 가장 하락폭이 큰 그런 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올해는 미국이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에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지지율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이유와 금리 인상 시작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수치는 중간선거 해에 거의 주가 흐름이 보합 수준이다. 중간선거가 있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2년차 4분기에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올해 미국 S&P 500에 대한 목표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5,10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2분기 중에 지금 지수 대비해서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약 한 마이너스 6.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4,470포인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올해는 미국 주식을 팔기보다는 하락하는 시기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5,5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편한 투자 전략은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하고 꾸준히 저가 분할 매수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가다 보면 연말이 되면 제법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미국의 주식 매력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는 그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1.5% 수준이죠. 그렇지만 향후 1년간 이 추세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약 1.7%에서 1.8%까지 상승할 것이다. 컨센서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연간 수익률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주 낮은 금리에서 향후 추가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채권 투자가 어려운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올해 연말에는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 차 이걸 보면 0.4%포인트에서 0.8%포인트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1994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아주 큰 폭의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나타낸 구간과 비슷하게 시장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0.2에서 0.8 수준 구간에서는 그만큼 성장률은 하락한 부분이 되겠고 반면에 성장주의 상대적인 성장이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는 아무래도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좋겠고 그렇지만 S&P 500의 매력도도 지금 보면 S&P 500 안에도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률이 저조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동성을 보고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M2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증가율이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됐었을 때 봤었을 때 재작년입니다. 26%까지도 치솟았던 이런 숫자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1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13%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M2 증가율은 아마도 10% 정도 수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M2 증가율을 감안하고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S&P 500 기준으로서 5,100포인트 돌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상승률을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면 M2가 20%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10%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여다본다면 S&P 500이 5,800, 나스닥이 19,200포인트까지도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예대율을 보고 있으면 지금 겨우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출 증가율이 확대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최고의 시나리오 거품 증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는 2022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나스닥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장주 투자 비중을 70% 가져가는 전략을 쓰고 이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 3개 여기에 관련된 ETF 하나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IT 비중 30%, 바이오 헬스케어 15%,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5%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ETF로는 지금 반도체로는 SOXX가 있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로는 XLB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로서는 QCLN이 있습니다. 자, 속스 ETF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지난 1년 동안에 약 4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PER이 28배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PBR이 6.7배, 배당 수익률은 0.6%이고요. 종목 수가 3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3%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비중을 보시면은 이 반도체 메모리 쪽도 포함을 하지만 특히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비중을 보시면 70%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장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가 21% 이상, 그리고 기계 장비 부분이 0.7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등이 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10개의 종목들이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 한 57%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인데요. 지금 가장 적게 봤었을 때가 80% 넘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말 최고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을 기대하고 보면 100%가 훨씬 넘는 167%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ETF,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XLB ETF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2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30배의 PER, 그리고 PBR은 5.4배, 배당 수익률이 1.3%가 넘고요. 종목 수는 64개, 운용 수수료는 아주 낮은 0.12%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10개를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스, 파이저 등등이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5% 수준입니다. 저희가 또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보면은 상승 여력이 5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ETF를 들여다보겠습니다. QCLN이 가장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년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3%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실적 개념으로 보면 PER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BR은 5.9배이고 배당 수익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 수는 60개가 되고 이 비용은 수수료는 0.6%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10개를 보시면은 여기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8.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8.3%, 그리고 엘버말 코퍼레이션이 7.58% 등등으로서 10개 종목이 대표적으로 56.13%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면은요, 89.7%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동안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에 아직까지 플러스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도 올해는 플러스 전환하게 될 것이고요. 이럴 때는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동호의 성공투자였습니다.